제149화 단골상 제1장. 이 무렵 제갈량은 병이 호전된 지도 꽤 되었기에 날마다 입마를 조련하며 팔진법을 가르쳐 모두 능숙하게 되었다. 이에 중원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의와 왕평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 두 사람은 먼저 군사일천을 이끌고 가서 진창의 옛길을 지키며 위군을 막으라. 그러면 내가 대군을 이끌고 도우러 가리라. 그러자 두 사람은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위군이 40만이라 하고 부풀려서는 80만이라 할 정도로 금영성과 위세가 대단한 모양인데 고작 군사 1천을 이끌고 가서 어찌 길목을 지킨단 말입니까? 위나라 대군이 정말 들이닥치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많이 주고 싶지만 군사들이 고생할까봐 그러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죽으러 가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에 장의와 왕평이 눈치를 보며 선뜻 떠나지 못하자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만일 실수가 있더라도 그대들의 죄는 아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으니 어서 떠나거라. 그러자 두 사람이 다시 애처롭게 구했다. 승장께서 저희 두 사람을 죽일 생각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곳엔 도저히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그대들더러 가라 한 것은 내게 생각이 있어서다. 내 어젯밤 천문을 보니 필성이 달의 영역에 들어가 이달 중에는 틀림없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되면 위군이 비록 40만이라 하여도 어찌 감히 험한 산지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까닭에 군사를 많이 쓰지 아니하여도 그대들이 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에서 한 달간 편히 머물며 위군이 퇴각하기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갈 때 대군을 동원하여 급습할 것이다. 편히 쉬면서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니 아군 10만이면 위군 40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제갈량의 설명을 들은 두 사람은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하직 인사를 올리고 떠났다. 제갈량도 뒤이어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향하며 곳곳에 주요 길목에 다음과 같은 영을 내렸다. 사람과 말이 쓸 마른 장작, 꼴, 쌀, 보리를 한 달치씩 준비하여라. 앞으로 내릴 가을비에 대비하여라. 모든 군사에게 한 달치의 옷과 음식을 미리 지급하고 출전 명령을 기다리게 하여라. 그 시각 조진과 사마이가 이끈 대군이 진창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 보니 군사들은커녕 집 한 채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찌된 일이냐? 조진이 그곳 원주민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자 모두들 입을 모아 대답했다. 지난번 공명이 돌아갈 때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머물 집이 없으니 조진은 진창의 도로를 따라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사마이가 말렸다. 함부로 진군해선 아니 됩니다. 내 어젯밤에 천문을 보니 필성이 달의 영역에 들어갔더군요. 이달 안에 틀림없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적의 유충지로 들어가 혹 이기면 좋겠지만 만일 잘못되면 인마가 고초를 겪고 퇴각을 하고 싶어도 퇴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성 안에 움막이라도 지어주둔하면서 구준비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진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과연 보름도 안 되어 하늘에서 큰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진창성 밖에 평지에 물이 석자나 고이니 병장기는 모조리 물에 젖고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낮으로 불안에 떨었다. 큰 비는 30일 동안이나 줄기차게 쏟아졌다. 그러자 말들은 먹을 풀이 떨어져 수없이 죽어 자빠지고 군사들의 원성도 끊이질 않았다. 이 소식이 낙양에 전해지자 위나라 국주는 제단을 쌓고 날이 개기를 기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 황문시랑 왕숙이 상소문을 올려 아뢰었다. 옛 기록에 천리나 먼 곳에 식량을 보내면 병사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고 나무하고 풀벤 뒤 밥을 지으면 군사를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이는 평탄한 길을 행군할 때를 일컫는 말이옵니다. 하물며 지세가 가파르고 끊어진 곳 깊숙이 침입하여 길을 뚫으며 행군하자면 그 노고는 100배나 더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이제 장마까지 겹치니 산비탈은 가파르고 미끄러워 무리가 한꺼번에 나아갈 수 없고 먼 곳으로의 식량 수송은 지속하기 어려우니 이는 실로 행군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옵니다. 듣자니 조진이 출발한 지 한 달이 넘었사오나 아직 골짜기에 반밖에 가지 못하여 길을 닦느라고 싸워야 할 병사들이 모조리 동원되어 힘을 빼고 있다 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쪽은 편히 쉬면서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이 일대로의 형국이오니 병가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옵니다.
예시대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주나라무 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할 때 관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간 일이 있고, 또 근래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무제와 문제께서 손권을 정벌하실 때 장강에 도착하셨으나 결국 건너지 아니하고 돌아오신 일이 있나이다. 이어치 하늘에 순응하고 때를 알며 임기응변에 통한 일이 아니었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빗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을 생각하시어 장병들을 쉬게 하소서. 뒷날 틈이 생기면 그 기회를 타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소서. 이것이 기꺼이 어려움에 대처하면 백성들은 그 죽음도 잊는다는 것이옵니다. 정벌군을 불러들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문을 읽은 뒤에도 조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데 양보와 화음 역시 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조회는 비로소 마음을 정하고 조진과 사마이에게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려 사자에게 주었다. 조서를 지닌 사자가 진창성으로 향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조진은 사마이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30일 내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장병들은 싸울 마음을 잃고 각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일단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마이가 대답하자 조진이 다시 물었다. 그러다가 공명이 추격이라도 하면 어찌 살아 돌아가겠소? 먼저 두 갈래로 군사를 매복시켜 뒤를 끊어놓으면 군사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 위나라 국주가 보낸 사자가 도착하여 회고나라는 칙명을 전했다. 이에 두 사람은 대군의 앞부대를 뒷부대로 삼고 뒷부대를 앞부대로 삼아 천천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갈량은 한 달이나 계속된 가을 장마가 곧 그치리라는 것을 계산하고 아직 하늘이 개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전한 곳에 주둔시켰다. 그리고 명령을 전하여 대군을 적파에 집결 주둔하도록 했다. 대군이 적파에 모이자 제갈량은 장수들을 모두 자신의 군막에 불러 모은 뒤 말했다. 내가 보기에 위군은 반드시 달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위나라 국주가 반드시 조서를 내려 조진과 사마이로 하여금 회군토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뒤쫓아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대비책이 있을 것이니 일단 떠나가게 놔두고 다시 좋은 계책으로 도모하는 게 좋겠다. 그때 왕평이 보낸 전령이 아뢰입니다. 하고 외치며 들어와서 보고했다. 지금 위군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그 전령을 불러 명했다. 절대 추격하지 말라고 왕평에게 전하라. 내게 위군을 격파할 계책이 있노라고. 제2장 한편 장수들은 제갈량이 위군을 추격하지 않자 군막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물었다. 위군은 장마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주둔할 수 없기에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승세를 타고 추격하기 좋은 때인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뒤쫓지 아니하시는지요? 사마이는 용병에 뛰어난 사람이요. 지금 군사를 물린다고 하여도 반드시 복병을 두었을 것이니 우리가 뒤쫓으면 그의 계책에 빠지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들을 멀리 가도록 그냥 놔둡시다. 그 사이 나는 군사를 나누어 야곡으로 나가겠소. 그리고 기산을 빼앗아 위군에게 방비의 틈을 주지 않느니만 못하오. 제갈량의 설명에 장수들이 다시 물었다. 장안을 취하려면 다른 길도 있는데 승상께서는 기산만 취하려 하시니 무슨 까닭이 있으신지요? 기사는 장안의 머리요. 농서의 여러 군에서 병력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게 돼요. 게다가 앞으로는 위수가 흐르고 뒤로는 야곡이 버터 왼쪽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복병을 둘만하고 그야말로 군사를 부리기에 좋은 곳이요. 그런 까닭에 이곳을 먼저 취하여 지리적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이 모두 탄복하자 제갈량이 영을 내렸다. 위원, 장이, 두경, 진식은 기곡으로 나아가고 마대, 왕평, 장익, 마충은 야곡으로 나아가 모두 기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대군을 거느리고 관흥과 유화를 선봉장으로 삼은 다음 뒤따라 출발했다. 이 무렵 조진과 사마의 두 사람은 뒤쪽에서 철군 움직임을 감독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무리의 군사를 진창 옛길로 보내 촉군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했다. 얼마 후 돌아온 그들이 보고했다. 촉군이 뒤쫓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이에 조진과 사마이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 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복병으로 남아 뒤를 지키던 군사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촉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고를 듣자 조진이 껄껄 웃었다. 아하, 가을비로 벼랑의 널판 지길이 가을비로 끊어져 버렸으니 우리가 퇴각한 것을 촉군이 무슨 수로 알겠소? 그러나 사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촉군은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며칠째 날씨가 맑은데도 촉군이 뒤쫓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병이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사가 멀리 지나가도록 놔두었다가 아무도 없으면 기산을 취하려 들겠지요. 조진이 미심쩍어 하자 사마이가 다시 말했다. 자단은 어찌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공명은 반드시 기곡과 야곡 두 골짜기를 따라올 것입니다. 저와 자단이 각자 골짜기 입구 하나씩을 지키며 열흘만 기다려보기로 합시다. 그래도 촉군이 아니오면 저는 얼굴에 붉은 분을 바르고 여자 옷을 입은 채 자단의 군영을 찾아가서 죄를 청하겠습니다. 좋소이다. 촉군이 온다면 나 역시 황제께서 하사해 주신 옥귀한 벌과 말 한 필 그대에게 드리리다. 그리고는 군사를 둘러나누어 조진은 기산 서쪽의 야곡 입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사마이는 기산 동쪽 기곡 입구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각자 군영을 세우고 나자 사마이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나머지 군마는 각처 길목에 세운 군영에 배치했다. 그리고 자신도 병사들과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병사들 틈에서 껴 각 군영을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군영에 이르니 편장 하나가 하늘을 우러러 원망하고 있었다. 큰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돌아갈 생각을 아니하더니 이번엔 또 여기다 진을 치고 무리한 내기를 하는 거냐. 군사들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 말을 듣고 군영으로 돌아온 사마이는 장수들을 모두 군막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불평하던 그 편장을 끌어내어 꾸짖었다. 조정에서 일천일 동안이나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단 한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다. 내 어찌 감히 원망하는 말을 내뱉어 군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그러나 그 편장은 순순히 자백하지 않았다. 이에 사마이는 편장과 같이 있던 사람을 불러내 대제신문을 하니 편장이 달리 변명하지 못했다. 사마이가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촉군을 이기기 위해서다. 너희들 각자가 공을 세워 도읍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도 내 놈은 함부로 원망하는 말을 내뱉어 화를 자초하고 말았구나. 그리고는 좌우무사들에게 호통쳤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잠시 후 무사들이 그의 목을 갖다 바쳤다. 그것을 보고 있던 장수들은 오싹 소름이 돋았다. 사마이가 말했다. 모든 장수는 마음을 다해 촉군을 막으라. 우리 중군에서 포성이 들리거든 일제히 진격하라. 예! 장수들은 입을 모아 대답한 뒤 물러났다. 제3장 이 무렵 위원, 장이, 진식, 두경의 네 장수가 이끄는 촉군 이만은 기곡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참 진군하고 있는데 참모 등지가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네 장수가 그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로 왔소? 승상께서 영을 내리셨습니다. 기곡으로 나가면 위군의 매복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진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등지의 대답에 진식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용병을 하시면서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신가? 내 생각에 위군은 잇따라 큰 비를 만나 옷과 갑옷이 모두 망가져 돌아가는 게 틀림없는데 어찌 매복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제 아군이 속도를 빨리하여 쫓아가면 대승을 거둘 터인데 어찌 또 진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말이오? 등지가 말했다. 승상의 계책이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모략이 성공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장군은 어찌하여 명령을 어기려 하시오. 그러자 진식이 비웃었다. 승상이 정말 그렇게 지모가 많은 분이라면 가정을 잃는 실수는 초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위원도 지난날 제갈량이 그의 계책을 들어주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며 비웃는 조로 말했다. 승상이 내 말을 들어 곧장 좌우국으로 나갔다면 지금쯤 장안은 물론이고 낙양도 모두 점령하였을 것이오. 지금 고집을 부려 기산으로 나아가겠다지만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요. 진군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진군을 멈추라니 무슨 명령이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단 말이오. 이에 힘을 얻은 진식이 말했다. 내게 5천 병력이 있으니 기국으로 나가 기사 밑에 군영을 세우겠소. 승상이 부끄러워할지 어쩔지는 두고 봅시다. 등지가 두세 번 말렸지만 다른 세 장수도 은근히 진식을 편들었다. 마침내 진식이 5천 병력을 이끌고 기곡으로 떠나자 등지는 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돌아갔다. 제갈량의 영을 어기고 떠난 진식은 군사를 이끌고 기세 좋게 기곡으로 향했다. 그러나 몇 리 가지 못해 갑자기 포성이 울리더니 사방에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식은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골짜기 입구를 메운 위군 병력이 진식의 군사를 철통같이 포위해버리고 말았다. 진식은 좌충우돌했으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큰 함성이 울리며 한때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보니 바로 위원이었다.
그는 진식을 구해 골짜기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원래의 5천 병력이 4,500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위군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왔으나 두경 장이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자 비로소 물러갔다. 진식과 위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제갈량의 귀신 같은 선견지명에 탄복하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한편 제갈량에게 돌아간 등지는 위원과 진식의 무례한 언행을 고해 바쳤다.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위원에게는 원래 모반에 상이 있고 나는 그가 늘 불평불만이 많을 줄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용맹을 아껴 쓰고 있으나 장차 나라의 화가 될 상에 틀림없다고 지난날 선제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제갈량은 여기서 위원을 반골로 보았다는 유비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실은 장사태수 한년에 목을 벤 위원을 관우가 처음 데리고 나타났을 때 망나니에게 위원의 목을 베라고 명한 것은 다름 아닌 제갈량 자신이었다. 이에 유비가 깜짝 놀라 위원에게 공은 있어도 죄가 없는데 군사는 무엇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시오? 라고 묻자 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녹을 받아먹으면서 그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불충이요. 자기가 살던 땅을 남에게 바쳤으니 이는 불의입니다. 더욱이 관상을 보아하니 뒤통수에 반골이 있어 먼 훗날 반드시 모반할 것이므로 지금 죽여 화근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반골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도 실은 제갈량 자신이었다. 제갈량은 위원을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그를 처음부터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2인자였던 제갈량은 유비와 의형제로 맺어져 실제상의 제2인자였던 관우를 마음으로 시기했는데 그러한 감정이 지략과 용맹 그리고 오만한 성격까지 관우를 많이 닮은 위원에게로 전이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그런데 정사 삼국지에는 위원의 반골상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은 삼국지연의의 원작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제갈량이 등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아뢰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진식은 군사 4천여 명을 잃고 겨우 4,500명의 부상자와 함께 골짜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등지에게 분부했다. 기곡에 다시 가서 진식을 위로하여 변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라. 그리고는 다시 마대와 왕평을 불러 분부했다. 야곡의 위군이 지키고 있거든 너희 둘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산마루를 넘으라. 밤에 행군하고 낮에는 몸을 숨겨 신속히 기산 왼쪽으로 간 뒤에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다음으로는 마충과 장익을 불러 분부했다. 너희 둘도 산속 새끼를 따라 낮에는 숨고 밤에는 행군하여 기산 오른쪽으로 신속히 나아가고 거기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마대 왕평과 합세하여 조진의 군영을 습격하라. 나도 골짜기를 따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세 방면에서 협공하면 위군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영을 받은 네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길을 나누어 떠났다. 그러자 제갈량은 다시 관음과 유화를 불러 이러저러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비밀 계책을 받은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제갈량도 정예 병을 이끌고 속도를 2배 높여 행군했다. 가는 도중 오반과 오이를 불러 비밀 계책을 주니 그들 역시 군사를 이끌고 먼저 떠났다. 제4장 한편 야곡을 지키고 있던 조지는 속으로 촉군이 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기에 방비를 깨울리하고 군사들을 쉬도록 놔두었다. 그렇게 열흘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촉군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사마이를 비웃어줄 생각이었다. 수비한 지 7일째 되던 날 갑자기 군사 하나가 아뢰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골짜기에 촉군이 몇 명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지는 부장 진량에게 영을 내렸다.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가 정탐하고 적군이 있거든 그들을 우리 근영 가까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을 받은 진량이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니 촉군은 퇴각하고 있었다. 진량은 군사를 이끌고 5, 60리를 쫓아갔지만 촉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의혹이 생긴 그는 추격을 중단하고 군사들에게 말해서 내려 쉬라고 명했다. 그때 앞을 살펴보러 나갔던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앞쪽에 촉군이 매복해 있습니다. 진량이 말에 올라 이리저리 살펴보니 과연 산속에 흙먼지가 크게 일고 있었다. 적이 있으니 방비하라. 그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울리더니 앞에서는 오반과 오이가 뒤에서는 관음과 유화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왔다. 좌우가 모두 산으로 막혀 달아날 길도 없는데 산 위의 촉군들은 크게 외쳤다.
말에서 내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이에 위군 병사 태반이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 진량만이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요하의 칼에 베어 말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제갈량은 항복한 병사들을 후군 쪽에 잡아놓은 다음 그들의 옷과 갑옷을 벗겨 촉군 병사 5천에게 입히고 위군 병사로 위장시켰다. 그리고는 관흥, 요하, 오반, 오의 네 장수에게 이들 위장군사를 이끌고 조진의 군영을 습격토록 했다. 그들은 도착하기에 앞서 먼저 가짜 전령을 조진의 군영 안으로 들여보내 고하게 했다. 얼마 안 되는 촉군이 있어 모조리 쫓아버렸습니다. 보고를 들은 조진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측근부하가 들어오더니 사마이가 보낸 신복이 왔다고 알렸다. 들어오라는 지시를 내리자 잠시 후에 모습을 드러낸 사마이의 신복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예, 이번에 촉군은 매복의 계책을 써서 위군 4,000명을 죽였습니다. 사마도도께서 장군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내기 같은 것은 잊으시고 방비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있는 이곳엔 촉군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는 사마이의 신복이라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진량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조진이 그를 막기 위해 군막을 나갔다. 그리고 진량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데 병사들이 달려오며 외쳤다. 앞뒤 양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조진이 서둘러 군영에 돌아와 보니 관흥, 요하, 오반, 오의 네 장수가 휘하군사를 지휘해 군영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마대와 왕평이 뒤쪽에서 쳐들어오고 마충과 장익 역시 군사를 이끌고 쇄도하고 있었다. 앞뒤로 정신없이 들이닥치는 촉군의 거센 공세에 위군은 미처 손쓸겨를 도 없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달아났다. 장수들은 조진을 호위해 동쪽으로 달아났고 촉군은 그 뒤를 쫓았다. 조진이 한창 달아나고 있는데 함성이 크게 울리며 한 무리의 군사가 쇄도했다. 조진은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몸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보니 상대는 다행히도 사마이가 아닌가. 사마이가 와서 한바탕 크게 싸우자 촉군은 비로소 물러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조진은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런 그를 보고 사마이가 말했다. 제갈량이 기산에 유리한 지세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위수의 강변으로 물러나 군영을 세우고 좋은 계책을 다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진이 물었다. 내가 이처럼 크게 패할 줄 중 따른 어찌 아셨소? 내가 보낸 신복부하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자당께서 촉군병사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기에 공명이 군영을 몰래 습격하러 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러 왔던 것인데 과연 공명의 계략에 빠지셨더군요. 우리끼리 내기한 것은 모두 있고 오직 한마음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조진은 수치심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때문에 병이나 자리에 눕더니 일어나질 못했다. 위수강변에 주둔한 사마이는 군의 사기가 꺾일까 두려워 조진에게 감히 퇴군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